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네, 날씨가 좀 많이 풀렸고 눈이 그래도 와서 눈이 아침에 좀 오더니 지금은 뭐 조금씩 흩날려? 살짝 흩날리는데 눈이 와서 그런가 따뜻한 느낌이 왠지. 아, 그래요? 네, 좀 쌓여 있으면 따뜻한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아니, 지금 좋은 일은 없는데. 아까부터 실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난 그래서 지금 내가 네. 오는 동안에 걸어서 한 15분 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주가는 개뿔이네. 주가는 좀 개뿔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원인은 이거겠죠. 그 화면을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유가입니다. 유가가 또 어저께 이제 7% 가까이 급락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 장난이야 이것들은 9% 올랐다 7% 떨어지고. 이제 그만큼 X 같은 놈들. 바닥권에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커질 때 네. 이때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이제 강하게 보는 쪽이 있고 조금 이거를 올려야 되나요? 화면을 네. 가렸네. 네. 그 변동성에 대한 쪽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네. 변동성에 대한 쪽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하게 보는 놈 아니면 아래로 또 이제 보는 놈 이런 쪽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 자기가 오늘 좀 자신만만하네. 나는 네. 위로 보는 분들, 분들. 또 아래로 보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게 있어요. 클리어뷰 에너지라는 기관이 있어요. 클리어뷰 네네. 에너지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네네. 딱 보시면 이 뉴스 하나의 제목이 딱 있죠. 네. 이제 우리 이성원 교수 화면 볼 게 아니죠. 저도 이제 다 뉴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스노우스톰, 네. 폭풍우. 네네. 이게 스노우스톰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눈보라인데요. 이번에 동부에 블리저드가 왔잖아요. 네. 블리저드란 말은 우리가 책이나 써봤죠. 네. 안 겪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가는 건 많은 걸 겪어봤거든요. 근데 블리저드 오면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블리저드랑 스노우스톰 비슷한 거가 되겠는데요. 스노우스톰 뭐 할 수 없다 있다 없다는 거죠. 세이브 구출할 수 있다 없다. 오일 유가를 from 어디서부터 구출할 수 없다. 근데 영어 공부 시간이야 우리는. 네. falling to $20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예견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다는 거죠. 이런 네네. 분도 자기는 놈이라고 그러지만 난 분. 네네. 그래서 하루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데도 있다라는 점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그렇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이라든가 홍콩 그리고 지금까지 수급도 한번 얼추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여전히 뭐 외환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흐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여전히 안정되는 형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은 좀 잠잠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중국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어제도 중국 시장이 반등하지 못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중국 시장 0.1% 정도 하락 출발을 해서 현재 시간대는 1.65% 정도 하락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대한 쪽을 쉽사리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네. 거래소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을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네. 거래소가 전반적으로 하락, 외국인 양시장 모두 매도에 대한 흐름이 좀 징계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37거래일인가요? 36거래일인가요? 기억도 안 나요. 네, 36거래일 연속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하락을 이끄는 쪽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전기차 업종들 두 개가 네.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먼저 잠깐 보게 되면은 네. 국내 내부적인 이슈로는 르네삼성 전기차가 이제 불탔다라는 얘기가 지금 어저께? 예, 네. 그 뉴스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나왔죠. 영상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나왔죠. 이 영상인데요. 네. 전기차가 불이 난 지 3분 만에 지금 뒷좌석까지 전부 전소가 돼서 네. 운전자가 지금 보게 저 되면 차는 저는 이제 가끔 다니잖아요. 저기 네네. 길가에 택시에다 네네. 다니잖아요. 택시 저도 한번 네. 해봤는데. 네. 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해서 네. 지금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모습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3분 만에 전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슈가 일단 국내부적으로 있었고 또 네. 중국에서 또 얘기가 있었죠. 네.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끊겠다. 네.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쪽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 함께 더불어서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지금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지금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는 잠깐 이렇게 약간 위축되는 정도 수준이지 흐름은 맞는데 네.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악영향을 끼치면서 SDI, LG화학 모두 이제 급락하는 형태. 전기차가 지금 보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흐름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강세 이런 흐름에 대한 쪽들이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네네.
역시 저랑 삼성 SDI는 운빨이 안 맞는 거지. 궁합이 안 맞죠. 궁합이 안 맞아. 궁합이 안 하반기를 또 보는 건데 네. 그건 그냥 우리는 못 들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약간 실망을 했어요. 뭐냐면 키움 형님이 좀 실망했네. 네. 키움 형님 키우명이 왜요? 15,000원 15만 원이었잖아. 네. 국건이 네. 슬쩍 만 원 내리셨네. 아니 슬쩍 만 원 내리셨어. 네. 목표주가를 네. 14만 원. 어저께 이제 업계 평균은 27억 그러니까 4분기에 마이너스 27억의 콘센서스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800억 넘게 나왔잖아요. 이거 잘 네. 보셔야 보셔야 돼요. 팩트를 중요해서 했는데 800억, 1000억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닝 쇼크인데요. 결정적인 말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된다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성장성은 다 똑같아. 근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게 5년 후에 돈을 벌지, 3년 후에 돈을 벌지, 1년 후에 돈을 벌지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이게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이 대형 2차 전지, 대형 전지가 흑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똔똔 내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코니가 아니지. 삼성 SDI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네. 2016도 아니고 2018? 2017도 아니고 2018. 2018에 흑자 내시겠대. 네네. 실망이지. 물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분 나쁜 거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9시 반까지 체크했을 때까지 보면 7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려버렸네요. 예? 예. 목표 주가를 내렸어. EBS만 새롭게 뭐 리뷰를 하면서 분석하면서 14만 원 얘기했는데요. 여하튼 지금까지 보면 동부가 맞춘 거지. 동부는 신났어? 네. 근데 이제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썼어. 동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잠깐 요거를 네. 이게 왜 이렇게 커졌나? 잠시 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네.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의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이 그 GM에 납품할 때 145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지금 현재 SDI 가격이 2분의 1이고요. 파나소닉 가격이 3분의 1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 LG화학이 똔똔 맞추는 수준 가고 LG SDI가 적자에 대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 그리고 작년에 IR 갔을 때 LG화학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공장 가동률 50%인데 증설하겠다. 이건 딴 애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죽여야죠. 예, 그래서 치킨 게임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치킨 게임에 대한 쪽이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경쟁사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첫 번째 코너 여기서 마치겠고요. 두 번째 코너 저희 두남조스의 최고의 또 코너가 이거 아닙니까? 베스트 네. 우리 컨설턴트와 한익회 네. 코너인데요. 우리 조대선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 코너입니다. 베스트 전문가 누군지 확실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분 하면 첫 달 주식. 근데 요즘에 첫 달 주식 때만한 것들이 좀 보여요. 이분이 그래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나는 첫 달도 있고, 난 분명히 다른 느낌이 있어. 네. 저희가 아는 이분은 역시 게임이거든. 게임 시대에 보면 다시 나타나시면 네. 게임주 갈 때도 나타나는 남자. 게임주를 제가 알기에는 2주 연속 똑같은 주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한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슈퍼스타기야 이거 이름 뭐니? 스타킹의 최고의 또 우리 전문가로 뽑히신 분입니다. 주동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첫 번째 1주 우승하면 빨간색 신고, 2주 우승하면 파란색 신고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뭐 재고가 없는 산업에 투자하자라는 관점에서 요새 재고가 없는 산업.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다. 그 중심에 네. 좋아. 제약바이오가 있듯이 네. 게임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재고 없죠. 다운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재고가 없는 산업이 올해 파도 넘어가기 정말 어려운 파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16년 그러니까 하루를 1월 4일 날 다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1월 4일 첫 거래일 날 42포인트가 빠졌거든요. 네네. 2016년 한 해 내내 아마 그런 네. 시장이 연출이 될 거다. 그래서 재고가 없는 산업에 투자하셔야 대변수 이겨낼 수 그럼 있다. 잠깐, 요거 그 하나- 중심에 게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월 첫 달이 그러면 12개월 좌우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전문가님은 1월 첫날 주식이 1월로 좌우하는 거예요? 1월이 아니라 1년을 다 봤다. 1월 하루가? 네, 1월 1월 젠장. 4일 날 하루가 다 1년 내내의 모습을 젠장. 봤다는 거죠. 이분 신기 들렸네. 이분 쉽게 들렸어. 그분이 오셨네. 아, 네. 근데 주식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네네. 재작년에요. 2014년에는 어찌됐건 예. 2014년 1월 2일인가 3일 날 우리 그분이 나오셔갖고 컴투스를 말씀하신 다음에 10배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또 컴투스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하는데 요즘 그죠. 하는 게
뭐야? 네오이지 게임즈. 네오위즈. 그리고 오늘은 또 게임빌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게임주 자체를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제시했던 부분도 있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즉 대외 변수가 정말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주주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그래 재고가 없는 산업이 가장 적합한 게 게임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안 늦었다. 그래서 시장은 내리고 재고가 없는 산업들이 경기 방어주 성격, 즉 밥은 안 먹어도 게임은 한다라는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언젠가는 밥을 안 먹어도 게임. 저는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젠간 시장에서 인정해 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따님도 게임해요? 아, 뭐 게임 좋아하죠. 토끼 게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돈 내는 게임. 아니 거의인데 보면은 이 네오시 게임즈가 올라갔던 대표적인 이유가 과금 정책이거든요. 네. 90%를 무료로, 그러니까 90%의 유저를 유료로 보고 10% 정도의 유료만 보고 과금 정책을 펼친 게 저는 먹힐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10%만 되면 초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뭐라, 관점에서 난 몰라지, 그럼. 그러니까 10%도 과금 정책이 이제 쫙 있어서 뭐 5천 원짜리, 뭐 3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이렇게 쫙 넘어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초기는 되게 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유료화 전환을 할 때 5%가 되면은 평작했다라고 하고요. 3%가 되면은 좀 망했다. 7%면 대박 났다라고. 네. 10%가 되면 초대박이. 그렇죠. 초대박. 초대박이.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 목표 초대박. 자체가,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그러니까 유저 자체가 모바일 게임이 네네. 그런 과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PC 게임 자체를 이번에 블레스를 내일 출시를 합니다. 블레스. 축복이죠. 네. 축복. 어느 회사가? 네오시 게임즈. 제가 1등한, 아이, 블레스. 참, 뭘 도대체 뭘. God bless you. 그러니까, 갓블레스라고. 신의 신났네, 가오가 아주. 있어요.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네. 자기가 정말 즐기고 잘하는 거를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게임주 하면 벌써 짜증 훅 나죠. 네. 안 하니까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 그렇죠. 이게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디플레에 대한 시대다. 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쪽이 많은 거 있어봐야 네. 어차피 그 고철밖에 안 된다라는 네. 얘기 들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재고 자산이 없는 것에 대한 투자의 컨셉 아이디어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대가 그거래.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리는 거. 미분양에 투자하라? 미쳐버리는 거지. 그거 미분양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그 워렌 버핏이 그거 아닌가 정의주 폭락하니까 아싸 이러면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는 돈이 많은 분들한테 가능한 네. 전략이고. 아주 오랫동안 거의 그랬죠. 워렌 버핏 형님 수준에. 네, 그렇죠. 돈이 많으면은 지금 뭐 자산 가치 풍부한 애들 내릴 때마다 질러간 포스코 같은 애들 포스기. 아예 예. 아예 회사 자체를 사서 청산을 하면 청산 가치가 48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돈 많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를 인수하기 전에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산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자금이 여력이 많으신 분들이고 네. 지금처럼 제가 재고가 없는 산업에 투자하자, 현금 창출 능력과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자는 이 시대를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근데 그건 알겠어요. 네네. 네오지 게임즈가 올라간 건 알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히트친 건 알겠는데요. 네. 다른 게임즈도 다 그렇게 같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쵸. 컴투스도 다시 2년 그쵸. 만에 다시 그쵸. 컴투스 얘기하고 그쵸. 컴투스 무슨 게임 얘기하던데 오늘 아침. 기본적으로 원더 태틱스. 컴퓨스는 서머너스 워라는 원더 태틱스. 아, 그쵸. 원더 서머너스를 능가하는 뭐가 있다고. 능가는 아니고 능가는 지금 아니에요. 능가는 아니고요. 젠장 우리 원더 오늘 아침에 태틱스. 방송 안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능가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니요. 능가는 아닙니다. 초반 돌풍을 감안하면 서머너스가 글로벌 히트작을, 그러니까 글로벌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건 맞는데 원더 태틱스는 그 수준에 조금 못 미치지 않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워낙 그거 갖고 뭐 400억씩 버니까 네.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즉 NC소프트가 리니지 갖고 18년을 해먹었던 거에 플러스 아이온과 불소가 있었던 것처럼 컴투스도 아이언 불선도 안 됐잖아요. 돈 그래도 벌고 있습니다. 벌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서머너스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신작이 나오는데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랠리가 나오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네오지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 베이스가 이제 피망 포커 뭐 이런 거거든요. 고스 포커 이런 거 베이스 깔아놓고. 아직도 그런 거래요? 그럼요. 근데 거기엔 다음 달에 보면은 정부가 네. 2년 전에 그 웹보드 게임 규제를 하면서 네. 폭삭 망했죠. 한 게임이랑 피망이랑 뭐 이런 애들이 다 그러니까 매출이 3분의 보통 2가 몇번 하면 몇 조씩 준다는 그거. 그렇죠. 3분의 2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직도 하게 해? 나라가? 국가 경영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지. 조 단위에 대한 운영 개념 이런 네.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좋은 의미로? 그렇죠. 아니 그런 개념이 네. 아니라 사실 게임 자체가 제가 게임을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게임 하나만 만들면 예전에 월트 디즈니 그 미키마우스 아이템 갖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에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그게 말 그대로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게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요새는 뭐 160개국 바로 동시 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 게임이 넷마블입니다만 슈퍼셀 알고 계십니까? 슈퍼셀.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 아니 슈퍼셀. 붐비치. 그래도 그 정도는 붐비치라고 요새 난리 난 게임 있지 않습니까? 슈퍼셀. 그게 핀란드 회사거든요. 모르십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 그건 알죠. 예, 그거 만든 후속작으로 붐비치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걸 사지 왜 이걸 사? 컴퓨터를 사? 이런 거 모르면 자꾸 그 고령화 인증되는 거예요. 고령화 인증.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저를 제 신체적인 걸 아는 거잖아요. 예. 눈 때문에 못하는 거 갖고 이렇게 하면 눈물 나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네, 죄송합니다. 회사가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게임 3개로 대박이 났어요. 전 대신에 네, 그 근데- 게임인지 뭔지 회사가 전부 다 어디다 광고해갖고 오늘 아침에 공시하는 회사 했지? 나스미디어. 5년 전까지 광고 계약을 했잖아. 나스미디어. 그건 나스미디어. 내가 알지. 왜냐면 지하철에서 보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게임 3개로 대박이 났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 최근에 분비치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다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분은 그러니까 결국 다 일본 회사. 그래서 탑 10에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들 대부분이 다 일본 회사다라는 거죠.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 정영이. 네, 네, 정영님이 그렇죠. 다 인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넷마블 하나고요. PC 게임에서는 뭐 아쉽지만 이제 넥슨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 회사 성격이 됐는데 어쨌든 뭐 NC 소프트, 넥슨, 넷마블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거기에 이제 야심차게 블레스가 도전장을 냈죠. 네오이지 게임즈가. 네. 근데 지금 2012년 이후 제대로 된 MMORPG 게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4개로 출발했는데 지금 12개까지 찼거든요. 네. 서버 하나당 한 2만 개 정도의 캐릭터를 감안하면 지금 20만 명 정도가 그 이상이 몰렸다라는 걸 감안하면 19금 게임입니다, 이게. 뭐가요? 19금 블레스가. 젠장. 예. 그래서 청소년이 아는 지금 LOL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청소년이 그런 걸 다 많이 하는 우리나라 게임인데 높은 분들이 다 알아? 모르죠. 19금 게임하고 네. 이렇게 돈 벌다고 이게 주가 올라간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위에서 얘기만 하면 발끈하시네. 그만합시다. 이러면 네? 어떻게? 이거 못하게 해야겠군요. 이러면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농담이고요. 네. 그거 좀 봐주세요. 아까 컴투스도 있고, 네네네. 네오지 게임도 있고, 요즘 네.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네. 차트 좀 몇 개 보면서 네. 매매 타임을 어떻게 잡았고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전문가답게 이제. 게임을 리니지 아직도 아시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도 아직도 해요? 자, 이 보세요. 이게 팔목이 아프셔서 게임 너무 많이 화면 좀 잡아주세요. 팔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로? 아니, 지금 파스 붙였지 않습니까? 진짜 게임하냐고? 아니, 뭐 그냥 넘어가죠. 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왼손만 보이죠, 왼손. 그래도 그 게임주 얘기하려면 그래도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보고. 낫자. 자, 어쨌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박스 뚫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거는 이제 지난달에 이미 원더 택틱스를 4개국 임시 출시를 했고요. 네. 이번 달에 160개국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160개국이요? 그렇죠. 뭐 구글에서 딱 깔고 애플에다 깔면 그거? 그게 다 나오니까. 그거 갖고 160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네. 박스 뚫으면서 올라갔는데 네. 저는 지금 컴투스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지금 게임비를 그러니까 컴투스 후발주로. 모회사 아니겠습니까? 모회사. 가뜩이나 지금 드래곤 플라이트인가 뭐 하여튼간 대규모 업데이트하고 신작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가뜩이나 또 급반등을 하네요. 네. 5% 이상. 네. 근데 얘가 결국은 뭐 25%의 지분을 컴투스 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순이익은 또 얘가 또 빨대 쪽 빨아 꽂아갖고 먹는 컴투스가? 거니까 컴투스가? 게임비리. 게임비리. 송병준 대표가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데 네. 얘가 결국 수혜입니다. 컴투스 날아가면 예전에도 컴투스 날아간 다음에 한참 날아간 다음에 꼭 게임비리 다 게임도 따라갑니다. 10배 갔어요? 그렇죠. 2014년에? 10배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네. 보시면 당연히 얘는 최대 주주기 때문에 네. 2014년에 3만 원짜리 19만 원 갔으니까 10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8배 정도는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그 후속 주자로 저는 하여튼 네. 지금 게임비에 네. 뭐 공약을 좀 했고요. 네. 요게 이제 또 회원님들 많이 후속 갖고 주자로. 계세요? 뭐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만 네.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네. 컴투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하루 이틀 오르고 끝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뭐 저는 1월 달, 2월 달이 게임주의 적기거든요. 2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까지 있기 때문에 2년짜리 한시법안이 다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아니,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네네. 게임 관련해서 2년 전인가요? 두 분이 아는 분 네. 2년 전인가? 저는 이제 게임 안 하니까 온 국민이 했던 게 무슨 렀나요? 무슨 테니스 렀나? 예? 테니스 렀나요? 아니 그 애니팡? 컴퓨터가 날라가게 했던 서머너스와 서머너스 애니팡 뭐 이런 애니팡. 그건 카카오 그거는 저기 썬데이 카카오인가 봐요. 썬데이 토즈고. 썬데이 토즈가 있잖아. 네네. 그때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하철 타면 온갖 사람들이 다 그거 했거든. 네. 네네 그렇죠. 지금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게임의 그래도 성격이 좀 게임 다른 성격이 게 다 다르죠. 다른 네. 성격의 게임. 내가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건 킹엔터가 캔디 크러쉬 사가라고 그 비슷한 부류가 있는데 8억 다운로드가 나와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이 있을 때 시가총액 8조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8조. 네. 그 킹엔터를 또 여기 네. 중국인가요? 네. 중국에서 텐센트가 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만한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나 히트하면 시총 조 단위 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너도 나도 그 글로벌 히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 컴투스도 결국은 서머너스 하나라고 이렇게 급등을 한 거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애니팡도 마찬가지 썬데이 토즈도 그거 하나로 시총 조 단위를 찍었던 부분이니까 네. 너도 나도 이렇게 히트작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몸부림을 치는 거죠. 2014 다시 가능한 거예요? 뭐가요? 2014? 충분히 가능하죠. 그 두 개만 그 보면 되는 거예요? 사이클 자체가 물론 주변에서 타이밍도 좀 있어야 됩니다만 저는 일단 PC 게임에서 모바일로 확실히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PC 게임이 안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네오 이제 블레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인 VR 즉 가상현실이죠. 증강 AR 증강현실. 하여튼 이 VR 게임으로 새로운 영역이 구축된다면 그 중심에 네오 에지 게임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상현실도 나중에 큰 테마가 돼서 가뜩이나 삼성이 가상현실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올해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두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두 종목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랑 컴투스 딸려 들어가는 게임빌, 그렇죠. 딸려 들어가는 게임빌 그렇죠.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럼 그 한 두세 종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게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웹젠도 있고. 그 밑으로는 제가 수많은 아직은, 애들 있잖아요. 수많은 애들까지는 안 보는데 지금 게임 업종이 되려면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약주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미약품이 가고 종근당이 가고 뒤따라서 뭐 동아이스티가 가고 말 그대로 따라가는 업종이 등장하고 또 바이오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가고 메디톡스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지 간다라는 건데 게임주도 똑같습니다. 하나만 주구장창 가서는 업종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업종이 그 대장주로 그런 애들이 될 거다라는 거고 NC소프트 빼먹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중심 세워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게임주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매매는 중심은 하여튼 그렇죠. 중심을 그걸로 네오이즈나 이런 것들 그렇죠. 컴투스 괜히 게임빌 딴거 NC소프트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중심이 되면 NC소프트는 자연스럽게 워낙 전문가님이 워낙 그거잖아. 그럼요. NC소프트 영원한 내년까지 보시면 뭐 영원히 간다라고. 리니지 계속 하시는 거 맞죠? 팔 아픕니다. 그러니까 접은 지 오래되니까 왜 자꾸 제가 기억나는 건 리니지니까 근데 우리는 또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FMC 의장님이 애니팜이 아직도 서비스 되긴 하나. 그 애니팡2는 지금 매출 순위로도 애니팡2는 한 11위권 구글 그러니까요. 매출 순위 됐고요. FMC 11위권. 의장님 답 됐고요. 스텝님. 그래서 썬데이 토지가 한 400억 버는 이유가 아직도 버는 이유가 구글 매출에서 충분히 상위권 포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 질문에 답을 해드리잖아요. 스텝님이 항영님 오클러스 상장내 이분은 수준 높은 분이거든요. 오클러스가 저거거든요. 그 VR 그 오클러스 기기. VR 오클러스. 이름 그거가- 자체가 그거 오리지널이죠. 그리고 그쵸. 이번에 삼성 기어도 그거 거니까요. 맞습니다. 상장돼 있나요? 그 페이스북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비상장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곧 시장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 단계,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도 나중에 중국이 한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런 거 내놓으면 이미 만 원짜리. 뻥 터지지 않겠느냐. 이미 2만 원짜리 나와 있죠. 그런가요? 2만짜리 있나요? 그거? 구글은 만 원짜리고 중국에서 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걔는 2만 원이야. 2만 원? 구글 글래스는 만 원이거든요. 구글 VR은 만 원짜리 그 골판지로 해갖고 만들어서 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중국산인 줄 알았더니 그게 구글에서 만든 거더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골판지. 네, 골판지 VR이 그게 저는 맨 처음 중국산인 줄 알고. 2만 원이면 뭐 예. 충분히 시장이 커질만 하겠네. 그 첫 번째 접목시킨 게임이 바로 에스컨데 네. 작년에 망했습니다. 아. 쫄딱 망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오늘 보니까 다시 살아나겠죠. 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시청자분들이 예. 게임 얘기가 신났다는 거야. 채팅창이 발발해지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이 네. 목소리가 더 힘이 나. 힘이 나요. 1등 했잖아요. 그거 갖고. 1등. 비록 주간이긴 하지만. 이번 주도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간으로도 가야 되겠죠. 이번 주도 1등이야? 예? 아이 그건 뭐 다음 주에 이번 주도 같은 거죠? 그렇죠. 게임즈. 그렇죠.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느낌이 다음 달에 있어. 다음 달에 다시 보실 다음 달에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잖아요. 아는 VR은 사람한테 가거든요. 왜냐면- 카드보드 VR은 체험판이라는 일단 게임주 가잖아. 네. 그 지금 시장에 첫 달 주식이 많아. 첫달 이분이야 지금은. 첫달 주신 느낌이 하나 있어요? 아니 가뜩이나 시장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구장창 아마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네. 때문에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업종이 음. 이쪽 재고가 없는 산업에 주목하셔야 된다. 첫달 주식 땅 업종 하나 있어요. 아이 그건 나중에. 나중에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기회에, 다음 그거 할 기회에. 때가 아니야. 네. 그럼 내가 해드려야죠. 게임주 하실 분은 우리 또 전문가님 찾아가셔야 되고요. 많이 떨어진 거에서 찾을 분 있죠. 네. 오늘 안 나와도 우리 또 바로 고명을 해드리잖아. 오늘 얘기 안 해주신 종목들은 또 방송에서 따로. 그리고 또 예. 그것도 그렇고 박용동 전문가님이 이럴 때 또 강하신 분이야. 369 있지 369. 369. 369에서 사는 거 이런 거 네. 그거 딱 하실 분이야 지금요. 그래도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저희 방송은 좋은 게 다양한 분들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적재적소를 딱딱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에ቨ런트 PD님이 칭찬도 해줘야 돼. 이런 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거래소에 응답하라 1988. 왜냐하면 가격들이 전부 10년 전, 20년 전 가격으로 나가고 맞아요. 있어요. 1988 맞습니다. 맞는 네. 얘기입니다. 지금 네. 보면 사상 최저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KB금융 같은 경우가 4년 박스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4년 박스를 뚫고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4년 박스를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더 근데 그 많다라는 얘기는 하지 거죠. 말자고. 아쉽습니다. 아쉬워. 섭섭해져. 네네. 서운해하시고. 대장주가 네오이신가요? 글쎄요, 대장주 급에 이제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장주를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조건 NC소프트가 대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 그 다음에 네오이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가 행사하는 건가요? 이마트처럼 10년 전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만하세요. 뭐 신나셨어 오늘. 재밌으셨네요.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곧 또 뵐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먼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형상이 나타날 거다. 네. 옐로캡 파산. 그거. 예,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변화,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이 정말 많은 변화가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사이클, 그 제조업 사이클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지금은 내수 사이클이지만 네네. 새로운 설비 투자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거는 전기차일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기차 한번 반짝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야, 다음 사이클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가 지금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수 사이클이 다 끝나고 인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하는 2020년 시장 그때부터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 사이클이 움직이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나다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전기차가 한번 반짝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말고 다음 시장,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런 시장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게 문제는 뭐냐면 다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보게 되면은 네. 새로운 산업에 대한 등장이 아직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 나죠. 그래서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옐로캡 파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분이 어렵고 이분이네. 다 얘기하고 나서 그냥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는 형이 해. 형이 해. 형인 거 아니야. 형이 하든지 말든지인데요. 이게 보면 네. 갑자기 피디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AD님 통해서요. 네. 심부름 하나 해주세요. 네. 저희 바깥에 제 자리에 가면 제 가방 좀 갖고 와들어와 주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옐로캡이라는 건 뭐 뉴욕에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옐로캡이 이번에 파산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옐로캡이 있는데요. 규모가 이번에 800만 달러인가 엄청나게 규모도 크게 파산 신청했는데 파산 신청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유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유경제. 네, 그 우버랑 리프트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우버 누가 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우버 블랙은 이번에 하는 거 아세요?
우버 블랙, 카카오 블랙처럼. 카카오 블랙점에 우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그냥 우버가 되겠고요. 우버 블랙은 우리는 했다가 안 됐었는데 그 택시 그 고급차 있죠. 그래서 우버는 아니 카카오는 제가 알기엔 대부분이 벤츠로 알고 있거든요. 벤츠 뭐 C클래스나 뭐 난 모르겠는데 안 타봐서. 요번에 요번에 여기 그 우버 있죠. 네. 우버 블랙은 요번에 우리나라 한 게 K7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택시를 안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버 안 타봤죠. 네. 저는 한국에서는 안 타봤는데 미국도 타보고 캐나다 타봤거든요. 심지어 우버 그 할인 쿠폰을 누가 줬는데도 안 탔어요. 아.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비싸더라고. 그런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택시값이 우리나라 워낙 싼데요. 지금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는 특히 리프트는 이번에 그 지분의 8.3%인가 넘어갔잖아요, GM으로요. 근데 보시면 뭐냐면 가격 자체가 택시보다 싸요. 택시보다 싸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고 이게 흥미로운 게 보면 또 써보니 해보면 알잖아요. 네. 팁 같은 건 미국에 줘야 되고 잔돈 주면 잔돈 없으면 다 받고 그래요. 미국 택시 보면 오브리아는 형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팁이 다 포함돼서 나가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죠, 사람들. 그리고 하고 있고 뭐 가격도 약간 그런데 하여튼 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자동차를 사람들이 안 사요. 자동차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승훈 교수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네. 오늘 딱 말한 거 제가 좀 오늘 그림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있는 거 제가 이거 있죠. 정화면 좀 크게 좀 잡으세요. 머니크라고 제가 매우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 딱 어저께 나온 거가 이거를 썼어요, 제가. 야, 이거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오늘 눈물 흘렸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뭐야? 기가 막힌 타임이죠. 딱 보시면 바퀴보다 다리, 마이카족이 급감한다는 거거든요.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10대 있죠.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면허 자체 떨어지는 면허 따는 인구 주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안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보유자의 평균 인구 있죠. 네. 그게 늘어나요. 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신체 구입도 높아지는 거예요. 신체 구입도. 젊은 애가 안 사는 거죠. 왜? 돈도 없고 여러 가지 1인 가구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간당간당히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또 저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뭐야? 쏘카죠, 쏘카. 네. 쏘카. 쏘카. 네. 쏘카 타봤어요? 안 타봤어. 저 차가 있으니까 안 타봤죠. 아니 그리고 굳이 렌트는 차가 있으니까. 제주도 나가서 하지. 차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자기가 네. 자기 가족이니까 네. 자기 차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혼자 있고 데이트할 때 슬렁슬렁 하는 거 보면 차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렌트카는 하루 다니잖아요. 이건 1시간 단위. 3-4시간 단위. 가격도 아니 하루 자체 하는 걸 보면 비싸지만 하루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게 1분 단위도 봐도 1분 단위.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현대차 이런 거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오늘 전기차 떨어져 그렇죠. 자동차 업계의 전체적인 판매가 준 적이 없어요, 지금요. 특히 작년 사상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미국, 중국 다. 근데 기존 자동차가 안 좋고 다른 자동차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거기에 공유경제도 들어가고요. 그죠? 공유경제도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이런 집카나 이런 거, 집카나 카트4, 뭐 카트플레이 고 이런 거 있거든요. 벤츠에서 만든 거 이런 것도 가고요. 우리나라 이제 소카 이런 게 아직은 작죠, 규모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고. 그리고 전기차 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의 입지는 갈수록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 이게 오늘 보면서 같이 생각이 났어요. 네. 네. 다른 얘기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쪽 이제 맞아. 해주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고, 지금 뭐 금융위원장께서 네. 이제 직접 또 크라우드 펀드에 가입하는 모습까지 또 사진을 찍어갖고 네. 올라오기도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쪽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아방중 스마트 밴드 리니어블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네. 미국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인디고고를 통해서 4,700만 원을 조달을 했고, 나머지는 네.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 펀드로부터 3,300만 원을 조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쪽이 이제 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기업당 200만 원, 네. 총 500만 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주식 주문하듯이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투자 중개업자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가 이 창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그 구조에 대한 쪽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쪽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물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요. 소득 요건이 구비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당 1,000만 원에서 총 2,000만 원까지. 이런 거를 왜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퀘스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제한을 두고 온라인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시작이 개화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IT 기업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에 대한 쪽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 벌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있다 그러면 주먹 이런 애들이 해놓고 그것도 돈 갖다 바치라 그런 놈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쁘게 나쁘게 써먹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들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하나 더 할까요?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뱅가드 펀드에서 나왔던 얘기. 2008년은 아니지만 수익률을 낮춰. 그거 자기가 좀 이렇게 나한테 시키지 말고. 이거 지금 제가 이거 기사를 못 봤는데. 이 사람 정말. 내가 할 게 있어갖고 딴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뱅가드 펀드에서는, 뱅가드 펀드 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하나입니까? 블랙락과 더불어서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2008년이랑 같지 않다. 2008년이랑 같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2020년까지는 목표를 상당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 1920몇 년 이후부터 주식 있죠, 주식. 웬만하면 훌륭한 주식 위주로 했겠지만, 주식은 연평균 8%, 8% 이상은 수익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까지는 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을 많이 낮춰야 된다. 그 얘기를 관점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뱅가드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에 대한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지금 핵심 요인이다라고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핵심적인 거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죠. 하나 더 볼까요? 시장에서 어떤 거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화웨이 같은 거 좀 봐주세요. 화웨이 볼까요? 화웨이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공식적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 동안에 그 중국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팔아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이제 미국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허 문제. 이 부분, 그리고 워낙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싸게 팔고 있는데 부품을 뜯어봤더니 그 가격에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그렇게 가격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적자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화웨이가 미키 상품으로 홍미 노트 3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거든요.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그 메이트 8, 그죠? 그 이 메이트 8과 함께 더불어서 중국 그 차이니스 스마트폰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 들어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소비가 다 되니까 굳이 미국 갈 이슈에 대한 쪽이 없었는데 이제 중국이 소비가 중국 내에서 다 안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겠고 이게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제 제조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쪽은 클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애플이 내리는 이유 이런 것들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하게 이제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 LG전자가 제니스 TV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에 있던 TV가 제니스 TV였는데 자기 집 잘 살았다는 걸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TV가 그 회사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만들었거든 내구성이 있게.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는 됐겠네. 아니에요. 그때 수입증을 썼었어요. 근데 그 제니스 TV가 망한 이유가 너무 제품을 잘 만들었거든요. 중국산은 근데 내구성이 약해. 내구성이 약해.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의미를 뭐란 얘기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제니스 인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의 자존심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의 자존심이 팔렸다라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저기 가전사업부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사업부도 인수한 마당에 GE 냉장고를 뺏겼다는 얘기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한 마당에 중국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제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잠식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자동차 소카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카투고라는 회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카트고란에서는 오너가 누구냐면 벤츠예요, 벤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벤츠니까 당연히 베를린 이런 데 가면 한 1,500대 정도가 깔려 있어요. 베를린 안에만. 예? 네. 그 차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북미에서 제일 많은 데가 밴쿠버거든요. 제 화면 보여드리면 어떤 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소카도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분 단위로 가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차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열 몇 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교수도 봐봐. 열 몇 네. 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네. 줌 한번 해볼게요. 줌. 네. 보이죠? 엄청 많죠? 네. 이게 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실시간. 이거 봐. 이게 지금 여기만 1,700대, 1,200대 정도 요 에리어에 있다는 거거든? 사람들 이거 곱하기 쓰는 사람이 10명이면 12,000대가 안 팔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잖아. 네. 현대차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요. 현대차도 이거 할까 안 할까? 저는 하죠.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있죠, 도요타 있죠. 도요타가 프리우스 공항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계열사 통해서 일본에서 이번에 GM이 오늘 리프트 했잖아요. 네. 현대도 이런 거 곧 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은 하여튼 새로운 경제 개념, 네. 새로운 경제 개념,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 그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어떤 리포트부터 좀 볼까요? 공유 경제, 그러니까 이거 그 건설에 대한 쪽이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 와중에서 생각을 좀 바꿔보게 되면 네.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데가 있느냐라고 보면 있더라고요. 오, 이제 그래요. 네. 그곳을 보다가 이거는 재밌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들고 왔는데 네. 주택시장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지금 보게 되면 기업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네. 뒤에 뭐가 붙었죠?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신탁. 네. 이게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신탁사라는 얘기예요. 신탁사. 네. 부동산 신탁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게임 체인저지? 그래서 이제 퀘스천을 달았어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이게 뉴스테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죠? 뉴스테이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뉴스테이법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토지신탁이 작년 말에 네. 인천 청천투 재개발 사업 이걸 갖다가 네. 5,190세대 중 3,500세대 일반 분양을 모두 뉴스테이로 전환했다 네.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인천의 10정2 재개발 사업도 뉴스테이를 부동산 펀드가 일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이죠. 미분양인데 네. 이걸 갖다가 부동산 펀드나 네. 아니면 이런 쪽에서 그걸 갖다가 지분을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 사업을 갖다 인수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대형으로 시장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유에서 주거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월세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환되는 형태. 네네. 이런 시장에 대한 쪽이 앞으로에 대한 흐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한국토지신탁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일반 분양 리스크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그동안에 원활하지 못했는데 네네. 2015년 8월 11일에 통과한 뉴스테이 3법으로 기반해 2016년 정비사업 시장은 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네네. 그 핵심에 한국토지신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신탁사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천억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비중이 매우 작았죠. 의미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규모가 연 40조인데 작년에 60조 원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신탁사는 주택시장에서의 뭐 완전 마이너였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사업 주체 중 신탁사가 새롭게 들어가 있다. 그동안에 이제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신탁사는. 네네. 근데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신탁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이제 딱 계산기 두들겨 보고 네네. 이거 그 이자보다 높네? 이거 대출하고 대출받고 뭐하고 해서 몇 프로 남겠네? 네네. 라고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네.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은 뉴스테이, 그러니까 뉴스테이법으로 인해서 네. 이 흐름에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얘기고 거기서 뭐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안 되면은 뭐 공실로 하면은 중국 그 관광객들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형태에 대한 시장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 25조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쪽이 500가구 미만의 시장을 10조로 평가하더라도 신탁사가 이 중 10%를 수주하면은 연평균 수주의 2배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뭐 재건축 시장이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그 돌파구에 대한 쪽은 지금 신탁 쪽에서 네. 마련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예. 수주고는 2016년도에 상승이 되는데 네. 이게 짓고 나서 그 뉴스테이를 돌리면 네. 이익이 나는 거는 네. 2018년부터 네. 지금 그 인식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정확히?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뉴스테이요? 네. 뉴스테이에 대한 개념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뉴스테이 그 뭐지? 쉽게 얘기하면 기업형 임대. 네, 기업형 그렇죠. 기업형 임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네. 일본도 그렇거든요. 기업주 하면서 관리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그 어디에요? 서울 SH공사에서 장기 임대 이런 거 사업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쉽게 얘기해서 그런 뉴스테이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또 하나 네. 더 볼까요? 아니야, 하나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네. 이제 그 네. 뭐 관련된 기업들, 네. 보톡스, 필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왜 그쪽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지느냐에 대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에 60대이신 분들 보고 할아버지라 그러면은 할아버지 느낌 안 나요. 네. 60대이신 분들도. 네. 그죠? 예전에는 뭐 50대만 돼도 할아버지 이랬는데 네. 할아버지 아니거든요. 네. 심지어 제가 아는 여자분이 24살인데 아시는 형님하고 아빠가 동갑이야.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일찍 그 여자분도 만약에 시집을 일찍 가게 되면 네. 고등학교 나와자마자 바로 취직한 친구니까. 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네. 50대 그분은 50대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50대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많이 젊어졌죠. 네. 그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이제 많이 젊어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지금 2학년 앵커님만 하더라도 누가 아이 봐도 뭐야 젠장. 이게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네. 이거 그러잖아 벌써 혜니님이. 네. 그럼 이학년 교수는 할아버지?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어이없는 소리 하네. 지금 보게 되면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지만 네.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의료기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가서 뭐 고속버스에서 눈탱이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쪽이 네.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노인분들이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쪽에 이제 계속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네.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쪽도 이제 이거 더 어느 많이 거냐? 어느 더 거냐? 많이 하잖아요. 레포트가 어디 거야? 요즘에 NH가 잘해요 이런 거. 어. 요즘에 NH가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뭐 이런 그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검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의료보험 적용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네. 것에 따라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 특히 네. 의료기기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네. 그죠? 특수 목적 의료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스마트 헬스케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뭐 50대 분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고 60대 분들도 다 쓰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70대 좀 넘어가면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네. 근데 50대, 60대 분들은 다 스마트폰 쓰거든요. 잘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쪽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잡주라고 불리고 있는 그 저쪽들. 네. 그러니까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 이런 네. 쪽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에서 큰 수익 나는 거는 면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아 근데 우리 요즘에 내가 육룡이 나르샤 좋아하잖아. 근데 육룡이 나르샤처럼 조선을 건국을 하듯이 아니, 이게 교수님. 뒤집어 엎는 놈들이 교수님 저를 그만 갖고 놀리시고요. 네. 네. 나를 갖고 놀리는 건 좋아. 예. 우리 같이 2, 3년만 있으면 같이 우리 그 관악산 앞에서 만날 처지가 됐잖아. 뭘 관악산 앞에서 만나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이 북한산 갔구만. 근데 서운하네. 난 그 정도 자기가 얘기하고 네. 어저께 이어서 이빨 보여주고. 뷰옥스. 그러니까 뷰옥스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고 들어가. 그래서 뷰옥스 하면 요즘 같은 아사라판에 뷰옥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가. 예, 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제발. 네. 우리 교수님. 자랑을 원하시니까. 오늘 나도 자랑 한번 해보자고. 네. 뷰옥스죠. 뷰옥스네. 참 좋아. 네. 그죠? 네. 나는 이 주식이 얼마나 좋은지 관심이 없어. 네. 나는 그냥 10만 원인데 값이 올랐다? 값이 올랐어. 9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제. 8만 원에 깎아줄라 했더니 네. 10만 원. 근데 이게 다 이거죠. 뷰옥스는 저는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그 선진화법, 서비스 선진화법 네. 이거에 저는 뭐 찬성 반대 의견이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나 이건 뭐 여기서 말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네. 다만 그게 통과되면 이런 것들이 한 차례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네. 더 젊어지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톡스, 필러, 레이저, 네. 기능성 화장품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네. 정부 정책이 올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저번에 해드렸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료관광 활성화. 이게 오늘 정부에서 벌써 밀어주는 업종이라는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매일경제 보니까 그거 엄청 압박이 들어가. 일본은 벌써 하고 있다는 거야 의료관광. 의료관광 뭐 하냐고 엄청 언론에서 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근데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한 의견이 뭐 찬성이나 반대나는 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없지, 우리는. 돈 벌 기회는 네. 그런 데서 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딴 거 모르고 비옥수로 10만 원 벌게 돼서 20만 원 벌게 돼서 기쁠 뿐이다. 라는 거는 조만간에 인연을 끊고 핸드폰을 바꾸는.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